이번에는 자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구분 구적법을 기본으로 해서 자 y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 즉 뭐 넓이와 관련된 그 정적분을 자, 급수를 이용해서 표현된 것을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죠. 즉 무슨 말이냐? 자, 급수가 먼저 나오는데 잘게 자른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이제 무한계로 잘라서 이제 보내는 거죠. 급수. 즉, 자, F에 자, A 더하기 N분의 자, PK 자, 곱하기 자, N분의 Q라고 할게요. 보통 이제 요 Q 자리에 P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그냥 PQ 상수, 0이 아닌 상수로 두고 여기를 Q로 잡을게요. 자, 그래서 시그마, 자, K 꼴 1에서 N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요 부분 시그마도, 물론 시그마 K 꼴 0에서 N-1까지 해서 N개의 직사각형을 갖게 되거나, 흔히 이제 K 꼴 1에서 N까지 둬도 상관은 없다. 자, 그렇게 좀 알아두고요. 자, 그 직사각형 n개의 넓이 합에다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말은 아주 많은, 무한히 많은 직사각형으로 쪼개어서 넓이 합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급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정적분으로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문제를 풀에 있어서 일단 시그마 D에 있는 요 식들, 여기는 F 함수라는 식이 되어 있고요. F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A 더하기 N분의 PK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N분의 Q가 곱해져 있죠. 다음 이제 P와 Q는 모두 0이 아닌 상수라고 잡아둘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시그마 D의 식에서 XK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델타 X를 설정하게 되죠. 델타 X는, 자, XK 플러스 1 마이너스 XK로 잡아도 되고요. 자, 또는, 자, XK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로서 델타 X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XK는 K에 대한 식이 되어야겠죠. 자, 그때 XK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무한히 많은 아주 많은 정적분의 식으로서 이 급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어져 있는 이 급수에 있어서 첫 번째 XK를 n분의 k로 잡는 경우를 봅시다. n분의 k를 잡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 자, 델타 x는 n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xk를 자, n분의 pk라고 잡아봅시다. 자, 이 경우는 델타 x가 n분의 p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xk를 a 더하기 자, n분의 pk라고 잡아봅시다. 자, 이렇게 될 때 델타 x는 n분의 p가 되겠죠. 됐죠? 자, xk를 설정하고요. 델타 x가 설정되면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잡아놓은 xk에 첫째 k 자리에 시그마의 첫 출발. 자, 위의 식에서는 k 이꼴 1이겠죠. 그리고 k 이꼴 0에서 n-1일 때는 0을 대입해야겠죠. 자, 첫 출발 k 이꼴 1을 대입한 그 xk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봤을 때 수렴값, 그 수렴값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자, S라고 둘까요? S라고 둘게요. 자, S1이라고 둘까요? 자, 그 다음 시그마의 가장 종착지 K 자리에다가 이제 N을 넣을게요. 마찬가지로 K 이꼴 0에서 N-1일 때는 이 자리에 이제 N-1이 들어가겠죠. 자, K 자리에 N을 넣었을 때, XK에다가, N을 넣었을 때, 자, 리미트, 자, N을 무한대로 돌렸을 때, 자, 그 값을 S2라고 할게요. 자, 그때 S1과 S2는 뭐가 되냐면, 자, 인티그랄 아래 끝 S1이 되고요. 위 끝 S2가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자, 요 자리에서는, 자, 뭐 된다? XK가 장차 뭐가 된다고요? 그냥 X라고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델타 X는 DX가 된다는 사실. 그 외의 상수는 그냥 상수 처리해서,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자,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자, 1, 2, 3번 봅시다. 첫 번째 xk를 n분의 k로 잡았어요. 그리고 델타 x를 n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박스 모양을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잡은 xk에 k 자리에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제로가 되죠. 그래, 아래 끝이 제로가 되고요. 자, 윗끝 k 자리에 이제 n을 넣으니까 그냥 1이 되어버리죠. 자, 그 다음 f가 있고요. a는 상수처리 a 그대로 n분의 k가 xk니까 x가 되니까 자, p 상수 그대로 p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 x가 dx가 되는데 n분의 1이잖아. 근데 우리가 왼쪽 식에서 보니까 n분의 q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할 필요가 없죠. 여기 n분의 1을 델타 x가 dx가 되고요. 앞에 있는 q는 상수로서 여기 앞에 보내주면 되겠죠. 자, 시그마, 인테그랄 정적분 바깥으로 빼도 되잖아. 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이렇게 정적분으로서 계산해주면 급수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xk를 n분의 pk로 잡았어요. 그 다음 인티그랄 아래 끝은 여기 잡은 xk k 자리에 시그마의 출발점 1을 대입하고 n 무한대로 보내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k 자리에 n을 대입하니까 p가 되죠. p가 윗끝이 되고요. 다음 f의 a는 상수 처리 더하기 n분의 pk가 xk니까 바로 x가 되어서 비적분 함수가 fa 더하기 x가 되겠죠. 다음 델타 x를 n분의 p라고 잡았는데 왼쪽에 있는 요 급수식에서 n분의 q가 있잖아. 따라서 델타 x를 맞추기 위해서 p를 곱하고 p분의 1을 곱하면 그대로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때 n분의 p를 dx라고 쓸 수 있고요. 나머지는 상수 처리 p분의 q를 정적분 바깥으로 빼내도 되겠죠. 그래서 p분의 q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에 주어진 급수를 두 번째 잡은 xk 델타 x에 따른 정적분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xk를 a 더하기 n분의 pk로 통째로 잡았을 때 델타 x는 n분의 p가 될 거고요. 자, 인테그랄 아래 끝은 잡은 xk에 k 자리에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니까 n을 아래 끝이 a가 되고요. 자, 윗끝은 k 자리 n 대입하니까 윗끝이 a 더하기 p가 되겠죠. 그리고 f에 자 a 더하기 n분의 pk의 통째로 xk니까 x가 돼서 fx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n분의 q가 남았는데요. 델타 x가 n분의 p니까 자 p를 곱하고 그다음에 p분의 1을 곱한 다음 자 n분의 p가 이제 dx가 되고요. 나머지는 상수 처리 곱하기 p분의 q. 그래서 정적분 바깥으로 빼내면 자 p분의 q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주어진 급수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잡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고요. 그리고 주어진 급수의 요 부분 시그마 뒤에 요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어떻게 또 다양하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지만 요 왼쪽에 있는 요 방법은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되겠죠. 됐죠? 자, 이에 따른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있고요. 2차 다항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때 그냥 급수값을 구해달라라고 돼 있죠. 됐죠? 자, 이 부분 물론 이 부분에서는 이제 k가 변수니까 k를 제외한 n 제곱분의 1이 요 앞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n 제곱분의 1 곱하기 k 이렇게 주어져도 똑같은 문제가 되죠. 자, 먼저 보니까 f 괄호 안에 n분의 k가 보이죠. 따라서 우리가 xk를 그냥 n분의 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델타 x는 n분의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주어져 있는 요 급수값은 자, 인테그랄 아래 끝은 잡은 xk n분의 k 자리에 1을 대입해서 n을 무한대로 돌리면 제로가 되고요. 다음에 k 자리에 n을 집어넣어서 이제 무한대로 돌리기도 이전에 이제 1이 되어버리죠. 다음 f의 n분의 k가 xk니까 그냥 fx가 될 거고요. 다음에 n분의 1이니까 여기 아직 적용시키지 않은 n제곱분의 k에서 자 n분의 1을 따로 쓰고 자 n분의 k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n분의 1이 dx가 될 거고요. 자 n분의 k는 뭐라고요? xk니까 그냥 x가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fx 이 부분이 p적분 함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주어져 있는 fx에다가 x를 곱한 게 비적분 함수니까 바로 쓰면 4x 세제곱 더하기 자 6x 제곱 더하기 32x를 p적분 함수로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계산해주면 자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16x 제곱을 0에서 1까지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0을 넣으면 다 0이니까 1만 대입했을 때 정답이 나오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16 해서 최종적인 정답이 19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차함수 fx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f0, f3, 0이 같다. 자, 그쵸. 자,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 f0, f3 모두 0이다. 즉 x절편이다. x절편이 0과 3이다. 자, 그때 이렇게 급수 값을 그냥 6분의 7이라고 값을 줬어요. 그때 f 프라임 0, 0에서의 미분 계수 값을 구해 달라고 했죠. 됐나요? 자, 그때 주어진 등식의 좌변의 이 급수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먼저 xk를 n분의 k로 잡읍시다. 요 n분의 k를 xk로 잡으면 자, 델타 x는 n분의 1이 되고요. 자, 따라서 주어진 좌변의 식은 자, 인티그랄 좌분 xk의 k 자리에 시그마의 출발점 1을 대입하고 n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되고요. 여기 xk k 자리에 시그마의 도착지 n을 대입하니까 이제 1이 되겠죠. 따라서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자, f의 n분의 k를 x로 잡고요. 다음 n분의 1을 dx로 갈 건데 여기 n분의 1이 남았으니까 그냥 dx라고 간단히 쓸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값이 6분의 7이랍니다. 자, 6분의 7이라고 되어 있죠. 됐죠? 자, 그때 우리가 구할 게 이제 f 프라임 0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래 될 건데, 자, 여기는 좌변을 계산하려면 어차피 fx식을 찾아야 될 거고요. 자, 여기 강력하게 f0, f3이 0이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fx식을 잡을 수가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 a를 음수로 잡고요. a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따라서 fx 자리에 이 값을 대입하고요. 좌변에서 이차항 계수 a를 앞으로 뽑아내고요. 자,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자, x제곱 마이너스 3x dx라고 잡을 수 있겠죠. 여전히 그 값이 6분의 7이다. 이제 좌변 계산해주면 자, a 곱하기 자, 요 부분 적분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 제곱에 0에서 1까지 될 거고요. 계산해주면 3분의 1 빼기 2분의 3이니까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7이 되고 이제 a를 곱한 값이 그 값이 얼마? 506분의 7과 같아야겠죠. 자, 따라서 a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다. 됐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므로 따라서 0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0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 주어졌고요. x 세제곱 더하기 x. 그때 다음 급수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에서 구해야 할 급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가고요. 결국 이제 여기 시그마는 k 변수니까 자, n분의 1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리미트 자, n분의 1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f의 n분의 2k 마이너스 1 됐죠? 내가 더하기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n분의 1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f 인버스 역함수 자, n분의 2k 자, 요렇게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있는 급수 정적분을 따로 계산하고요. 뒷부분의 급수 정적분을 이용해서 따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먼저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줄게. 자, n분의 2k-1을 xk라고 잡으면 자, 델타 x는 n분의 2가 될 것이다. 됐죠? 자, 따라서 잡은 xk의 k 자리에 시그마의 출발점 1을 대입하고 n 무한대로 돌리니까 아래 끝 인티그랄 제로가 되고요. 자, 윗끝은 k 자리에 n을 넣고 n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면 2가 되겠죠. 윗끝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2가
장차 이제 dx가 되는데 여기 n분의 1이 있으므로 자 여기 2를 곱하고 앞에 2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f의 xk가 x가 되니까 fx 되겠죠. 이 부분이 xk니까. 자 그다음 플러스 자 뒷부분의 급수를 xk를 잡을 때 그냥 자 f 인버스의 이제 독립변수 자리 n분의 2k를 xk로 잡으면 자 델타 x는 n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자 인테그랄 아래 끝은 잡은 xk의 k 자리에 시그마 k1 대입하고 n 무한으로 보내니까 0이 되고요. 그다음에 kn 넣고 무한으로 보내니까 위 끝이 2가 되죠. 자 그리고 델타 x가 n분의 2인데 여기 n분의 1이니까 자 2를 곱하고 앞으로 2분의 1을 뽑아낼 수가 있고 dx가 되고 f 인버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따라서 한 번 더 써주면 자 여기 2분의 1로 공통인수 묶어낼 수가 있겠죠. 공통인수 자 묶어내니까 자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fx dx 더하기 물론 아래끝 위끝 0에서 2까지니까 하나의 정적분으로 묶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한번 더 볼게요. 자 0에서 2까지 f 인버스 x dx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fx에 대한 역함수 f 인버스, 그리고 fx가 x 3승 더하기 x라고 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살짝 우리가 자, fx 이꼴 x라는 방정식을 잡아볼게요. 즉 y 이꼴 fx와 자, y 이꼴 x 항등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저변 x가 빠지고 자, x 그쵸? 맞나요? fx 이꼴 x로 잡으면 fx 자리에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x를 넣을 수 있죠. 따라서 x가 이렇게 소거되니까 자 x 3승이 0이 되니까 자 0에서 자 x 이꼴 0에서 3중근을 갖게 돼 있죠. 자 그 말은 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y축 그리고 자,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자, x축, y축, 원점 그리고 항등함수 자, y꼴 x를 이렇게 그릴게요. y꼴 x. 그래서 fx 이꼴 x가 3중근 x를 가지고요. 자, f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3중근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이게 fx가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역함수는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f 인버스 x, f의 역함수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구해야 할 값에서 자 2분의 1을 어차피 마지막에 곱해주면 되고요. 자, 이 부분 볼까요? 0에서 2까지 정적분 fx dx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2를 대입해 봅시다. 0에서 2까지 자 2를 대입하니까 f2가 얼마죠? 8 더하기에서 10이 되고요. fx가 2,10을 지나니까 f 인버스 x는 10,2를 지나겠죠. 10,2를 지나겠다. 그렇죠. 이렇게 10,2를 지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자, y 꼴 2라는 상수함수와 fx의 교점 요 지점의 x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잠시 이렇게 해서 어떻게 x 3승 더하기 x fx 이꼴 2. 자, 이렇게 두니까 2를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 꼴 제로가 되고요. 뭐 물론 조립제법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자, x 이꼴 1을 대입해서 빠르게 x 자리에 살짝 1을 대입했더니 어차피 양수 범위에서 교점이 생기니까 제로를 만족하죠. 따라서 x 이꼴 1 지점이 이 방정식의 하나의 실근이 되겠다. 따라서 요 교점에 fx와 y 이꼴 2 상수함수의 교점 여기가 좌표가 1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됐죠? 자 보면 뒷부분부터 볼까요? 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 인버스 x는 자, 요 부분의 면적이 되고요. 역함수 관계를 이용한다면 fx를 이용해서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됐나요? 이 부분을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 요 뒷부분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f 인버스 x를 자, 이렇게 fx 요 y축과 0에서 2까지 요 부분으로 대체를 할게요. 다음 앞부분 한번 볼까요?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fx dx니까 자, 요 부분이 되겠죠. 겹치지 않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2분의 1 상수 곱하기 이전에 자, 요 부분의 넓이를 왼쪽 그림에서 빗금쳐서 표시를 했죠. 자, 이것을 좀 다르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되겠네.
자, x 이꼴 1 이렇게 잘라서 자, 요 부분이 직사각형이 되죠. 자, 가로가 1이고요. 세로가 2인 직사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값은 자, 2분의 1 상수 앞에 곱해져 있고요. 자, 2 곱하기 1 해서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자, 뒷부분은 fx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1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즉 쓰면 이렇죠.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fx dx 이러면 최종적인 답이 될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자, fx 자리에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를 넣으면 자, 요 정적분 부분만 계산해 볼게요. 자,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에 자, 1에서 2까지니까 계산하면 4분의 15 더하기 2분의 3이 돼 있죠. 자, 4로 통분하니까 6에서 4분의 21이 되죠. 따라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2 더하기 4분의 21이 되고요. 자, 2분의 1 곱하기 이 부분이 4분의 29가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8분의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선택지 1번 정답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함수 fx가 아래로 블록인 2차 다함수 x제곱 더하기 3이고요. 정의역을 x를 0 이상의 범위에서만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역함수 gx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그때 급수값을 구하라. 자, 요 부분 전체를 x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델타 x는 n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는 정적분으로 인티그랄 잡은 xk 자리에 시그마의 첫 출발 1을 대입하고 n 무한대로 보낸 극한값은 3이 될 거고요. k 자리에 n을 대입했더니 위 끝은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g 곱하기 xk가 x가 되니까 gx가 되고요. 델타 x n분의 9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dx가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이 요 정적분 값이 될 거고요. 우리는 gx의 역함수인 fx를 알고 있죠. x제곱 더하기 3.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y축이 있고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다음 fx가 y절편이 3이고요. 꼭지점이 이제 0,3이 되어서 오른쪽 부분만 단조 증가하는 요런 함수가 fx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3이니까요. 자, 0,3을 지나니까 3,0을 지나는 게 gx고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게 역함수 gx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때 gx, 자, 3에서부터 여기 12까지의 요 면적이라는 값은, 자, 그림에서 여기 0,12를 치고 요렇게 x축의 평행선을 긋고 요 면적, 즉, 요 면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자, 요 면적을 구한다는 것과 같죠. 어차피 함수가 gx가 주어졌으니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자, fx 함수와 y = 10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요 교점에 x좌표를 구합시다. 따라서 fx = 10이라는 방정식. 따라서 x제곱이 3을 이항시키니까 9가 되어서 따라서 x는 3이 되겠죠. 왜냐하면 x 양수 범위, 0 이상 범위에서만 따지니까 따라서 이렇게 껐을 때 3과 이렇게 만나겠죠. 요 교점의 x좌표가 3이 되겠죠. 따라서 자, 가로가 3이고 세로가 10인 직사각형 면적, 즉 36에서 빼주면 되겠죠. fx 그래프와 x가 0에서 3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다. 정적분으로서 인티그랄 0에서 3까지 fx dx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x 자리에 x제곱 더하기 3을 넣어주고요. 식으로 쓰면 36 빼기 정적분 계산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x가 되고 0에서 3까지 뒷부분 계산하니까 0은 어차피 대입해봐 0이니까요. 36 빼기 여기 9가 되고요. 더하기 또 9가 되네요. 따라서 36에서 18을 빼니까 자, 18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fx가 3차 다함함수로 주어졌고요. 자, 역함수를 gx라고 뒀네요. 자, 그때 다음 급수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구해야 할 급수에서 이제 그러니까 n분의 k를 자 xk로 잡고 델타 x가 n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구해야 할 급수는 정적분을 표시하면 인테그랄 자 0에서 1까지 자 gx 마이너스 x를 p적분 함수로 해서 자 dx 자 구해야 할 값이 이러한 정적분 값인데요. 자 우리는 fx 함수식을 알고 있거든. 그럼 이제 이 fx 함수식을 특징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쵸? 자, 먼저 도함수 한번 보여봅시다. f 프라임 x는 자,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요. 자, f 프라임 x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짝수 판별식을 살짝 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음수가 나와서 자, 그리고 대칭축이 자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x 이꼴 3분의 1을 대칭축으로 하면서 x축 위로 붕 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항상 양수가 되겠죠. f 프라임 x가. 즉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단조 증가 함수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fx 이꼴 자 fx 이꼴 x라는 x에 대한 방정식 즉 y 이꼴 fx와 y 이꼴 x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해보면 양변 x 소거되고요. 그리고 좌변을 x 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이꼴 0이니까 따라서 x 이꼴 0에서 중근을 가지고요. 다음 x 이꼴 1 스쳐 지나가게 되겠죠. 자, 1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잠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y축 그리고 여기 x축 그리고 여기 y꼴 x가 지나가고요. 여기가 원점이었다라고 잡을게요. 여기 x축 여기 y축 됐죠? 자, 그래서 fx 개형은 요렇게 되겠죠. 요 변곡점 소위 말해서 대칭점인데 여기 기울기가 항상 양수가 되고요. 그 기울기가 3분의 1, f'x의 3분의 1을 대입한 값이 되겠죠. 또한 요 y 이꼴 x하고 fx가 0에서 접하고요. 0에서 이렇게 접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게 접하게 되겠죠. 접점이 원점이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fx가 될 것이다. 자, 그때 또 다른 교점, 양수인 교점이 얼마라고요? 1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리고 어느 순간 요 지점 3분의 1인 지점에서 변곡점이 있겠죠. 자, 그렇게 따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게 따라서 gx의 그래프는 자, 요렇게 양수인 부분만 볼까요? 자, 요렇게 되겠죠. 어차피 아래 끝이 0이니까요. 자,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 부분이 gx, fx의 역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 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죠. gx-x니까 y 이꼴 gx와 y 이꼴 x로 그리고 x 이꼴 0, x 이꼴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요. 1에서 0에서 1까지. 따라서 요 파랗게 칠한 요 면적은 어떻게 여기 B급지 아래에 요 부분의 면적과 같죠. 즉 y 이꼴 x와 y 이꼴 fx로 둘러싸여서 x 이꼴 0에서 1까지의 면적과 같죠. 단 y 이꼴 x가 fx의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정적분 결과는 자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x-fx dx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자, x에서 fx를 빼주면 xx 소거되고 자,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 제곱이 비적분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0에서 1까지 0은 대입하면 0이니까 1 대입하니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 연속함수 fx의 그래프이다. 자, 단조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0,0 지나고 자, 1,1 지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닫힌 구간 0, 1에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연속이라는 조건까지 줬습니다. 그때 다음 급수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가만히 보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y 이꼴 x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가 y 이꼴 x고요. fx와 gx가 서로 역함수니까요. 자, 역함수인 gx를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 y 이꼴 gx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시그마 뒤에 gn
분의 k, gn분의 k 마이너스 1. 자, 정역 입장에서 보면 자, 요 값이 더 작잖아. 따라서 제가 여기 임의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m분의 k 마이너스 1로 잡고요. 자, 요 지점을 m분의 k라고 잡을게요. 자, 그때 g와 부딪혀서 함수값 요 y 값이 자, g의 m분의 k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서 높이 여기 값이 g의 m분의 k 값이 되겠죠. 됐나요? 좀 크게 해볼까요? 자, 그때 m분의 k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봅시다. m분의 k가 자,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 자, 요 빗금 칠게요. 자, 요 길이가 될 거고요. 다음 요 부분 g 함수와 g 함수의 차,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은 뭐를 의미한다? 요 부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 두 길이니까 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겠죠. 자, 근데 k 꼴 1 대입하니까 g의 n분의 k-1이 0이 되어서 자, 요렇게 출발을 하겠죠. 요렇게. 요 부분은 출발점이 되겠죠. 다음 k자리 n을 대입하면 gn분의 k가 g1이 되니까 자, 요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n 무한대로 돌리니까 요 넓이를 모두 더하게 됐다. 근데 그 함수는 분명히 g 함수거든. g 함수. 즉 다시 말해서 그림을 다시 지우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y 꼴 x의 fx 대칭인 여기 gx 함수일 때 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할 거고요. 그림상에서 봐도 그 넓이는 이 넓이와 같죠. 따라서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 dx와 같을 것이다. 됐나요? 따라서 선택지 3번 정답 되겠네요. 자, 다음 급수값을 구해주세요. 자, 여기 리미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분수식에 분자, 분모 공통적으로 n 4승으로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분자부터 써보면 1 더하기 m분의 k의 전체 4승에 시그마 k 꼴 1에서 n이 나와야 되니까 n까지겠죠. k자리 n 넣으면 되겠죠. 됐나요? m분의 1, m분의 2, m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n 4승으로 나눴으니까요. n분의 1 되겠죠. 됐죠. 다음 여기 분모 보니까 그냥 보니까 일반항이 m분의 k의 4승이 되겠죠. 자,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분자 분모 따로 이렇게 리미트를 써준 결과와 같을 거고요. 따라서 분자 분모 각각 모두 정적분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분자 먼저 해볼게요. 자, 1 더하기 m분의 k를 xk로 잡으면 델타 x는 m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인티그랄 자, k자리 xk의 k자리에 1 대입하고 n 무한대 돌리니까 아래 끝이 1이 되고요. k자리 n 대입하니까 위 끝이 2가 되고요. 그리고 x 4제곱에 여기에 m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분자, 분모 모두 여기 m분의 1을 곱해줘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dx가 될 거고요. 다음 분모 볼게요. 자, 인테그랄 m분의 k를 xk로 잡으면 델타 x는 m분의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xk m분의 k k자리에 1 대입하고 n 무한대 돌리니까 0이 되고요. k자리에 n 대입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x 4승 그리고 m분의 1이 있으니까 dx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됐죠? 자, 따라서 이제 분자 볼까요? 자, 요 x 4승을 정적분하니까 자, 5분의 1 앞으로 보내고요. 그냥 x 5승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다음 분모 보니까 x 4승 여전히 5분의 1 그냥 앞으로 보내고요. x 5승에 0에서 1까지 써줄게요. 따라서 5분의 1, 5분의 1 약분되고요. 분자가 32에서 1 빼니까 31이고요. 분모는 1에서 0 빼니까 1이므로 결국 31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봅시다. 함수 fx가 2차 다항함수입니다. 그때 요 등식을 만족한대요 라는데 요 등식을 이제 해석을 좀 해줘야겠죠. 자, 오른쪽 보니까 급수의 결과가 x에 대한 함수랍니다. 그 함수를 gx로 합시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시그마 부분의 뒷부분의 변수는 k거든. 그럼 이때 x는 상수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 앞에 x도 상수 처리해주죠.
그리고 이제 뒤에 극한에서 n을 변수로 바라봐서 무한대로 한 결과가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텐데 그 x에 대한 식을 이제 드디어 x를 변수로 해서 x에 대한 함수 gx로 바라보자 라는 내용이군요. 따라서 우변의 급수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 안에 들어있는 독립변수 전체를 제가 x-m분의 xk라고 할게요. 이때 x는 뭐라고요? 상수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거를 x를 독립변수로 보고 xk로 잡았는데 x는 상수니까 우리가 그냥 yk라고 두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델타 y는 마이너스 m분의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티그랄 자, 우변입니다. 우변. 자, 잡은 YK의 K 자리에 첫 출발점 1, K 자리에 1 대입하고 N 무한대 극한 돌리니까 X가 아래 끝이 되고요. 다음 K 자리에 시그마의 윗끝 N을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F의 YK를 이제 Y라고 둘 수가 있겠죠. 됐나요? FY라고 둘 수가 있겠죠. YK가 Y가 되니까. 다음 마이너스 M분의 X가 이제 DY가 돼야 되는데 여기 M분의 X가 있거든. 따라서 마이너스를 여기 곱해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Y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장작분 성질에서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아래 끝, 윗 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게 우변의 결과가 되겠다. 됐나요? 자, 그게 뭐라고요? 좌변 gx와 같다라고 돼 있죠. 이걸 그냥 보자마자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안 되면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좌변은 g 프라임 x는 f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눈에 드러나죠. gx 함수의 도함수가 fx다. 또는 위의식 혹은 아래식에서 위의식으로 보면 fx, f함수의 그쵸? f함수의 한 부정적분이 gx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식으로 더 변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극한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G1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G1로 쓸 수 있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G 프라임 1이 됨을 알 수 있다. GX 함수의 1에서의 미분 계수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식에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g 프라임 1은 자, f1이 될 거고 구하고자 하는 값은 f1이 되죠. 따라서 fx 요 식에다가 이제 1 대입하게 되면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될 것이다. 선택지 1번 정답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함수 fx가 2차 함수로 주어졌고요. 자, a가 이렇게 미지의 상수로 가려놨죠. 자, 그리고 다음 등식 좌변이 급수, 그 급수값을 그냥 급수값을 2라고 줬죠. 그렇게 되기 위한 2가 되기 위한 상수 그냥 a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먼저 주어진 등식의 좌변을 보고서 자, f 안에 독립변수 자리에 2n분의 k가 있죠. 따라서 2n분의 k를 x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델타 x는 2n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좌변을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잡은 xk의 k 자리에 k 꼴 1 대입하고 n 무한대 돌리니까 아래 끝이 0이 되고요. 윗끝은 k 자리에 n 대입해서 n 무한대 극한 돌리니까 2분의 1 윗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f의 요 부분이 바로 이제 fx로 바뀔 거고요. 여기 보니까 나머지가 이제 n제곱분의 k가 있죠.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m분의 1과 m분의 k로 따로 쓸게요. 자, 그리고 2m분의 1이 델타 x, dx가 될 거니까 여기 2 곱하니까 2를 곱해줘야 될 거고요. 다음 2m분의 k가 xk니까 여기 2 하니까 2를 한 번 더 곱해줘야겠죠. 따라서 상수 여기 4가 있으니까 4를 앞으로 보내고요. 다음 2m분의 1이 dx가 될 거고요. 2m분의 k를 여기 x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피적분 함수가 x, fx가 되겠죠. 요게 좌변이 되겠죠. 따라서 다시 좌변을 쓰면 자 4배에 그냥 이거 쓸까요? 피적분 함수가 4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이 되죠. 따라서 정적분 해주면 부정적분 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3분의 a x 세제곱에 자 0에서 2분의 1 되겠다. 자, 그 값이 얼마라고요? 2니까
양변 2로 나누어 주면 4로 나누어 주면 여기가 그냥 2분의 1 되겠죠. 됐나요? 자, 요 등식까지 나왔죠. 좌변 계산하면 자 16분의 1 더하기 맞죠? 자, 비형 대입하면 제로니까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8분의 1이니까 24분의 a가 되고요. 자, 그 값이 2분의 1이랍니다. 자, 요렇게 약분할까요? 요렇게 약분하면 얼마죠? 8 되고요. 여기가 12 되고요. 여기가 1 되겠죠. 따라서 12분의 a가 자, 1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7이 될 거고요. 따라서 a 값은 8분의 7 곱하기 12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죠. 4, 2, 8, 4, 3, 12. 따라서 2분의 21이 상수값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5번 정답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1차 항의 개수를 m으로 가려놨죠. 자, 그리고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이 등식은 좌변도 급수, 우변도 급수 각각 정적분을 표시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함수 gx가 있는데 요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요 딱 보니까 뭐라고요? 자, f 함수의 한 부정적분이 gx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안 되면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g 프라임 x gx의 도함수가 fx구나 같은 말이죠. 자, 이런 사실을 알고요. 그러한 gx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죠. x 이퀄 알파에서 극소랍니다. 그때 알파 값 구해달랍니다. m은 상수다. 자, 먼저 첫째 주어진 요 등식을 좌변도 정적분으로 표시, 우변도 정적분으로 표시해 볼게요. 먼저 좌변 표시하면 자, m분의 k를 xk로 잡고 따라서 델타 x는 m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좌변은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자, fx dx가 될 거고요. 다음 우변은 1 더하기 잠시만요. 자, 1 더하기 m분의 k를 자, xk라고 잡으니까 델타 x 여전히 m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우변은 자, 인티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dx가 되죠. 그래서 같다라고 해서 요 등식을 해석을 해야겠죠. 자, fx는 어차피 지금 아래로 벌럭인 이차함수 fx식을 이렇게 줬잖아. 그쵸? 요게 지금 fx인데, 요게 fx인데,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결과 값이나, 정적분 값이나, 1에서 2까지, 요 간격이 지금 1로서 같잖아. 1이고, 요도 간격이 1이잖아. 간격이 1로서 같은 0에서 1까지 정적분 결과 값이나, 1에서 2까지 정적분한 결과의 값이 서로 같답니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축이 이렇게 서로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 혹은 한 점에서 만나든 만나지 않든 x축의 위치와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칭축의 방정식이 x 이퀄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 대칭축은 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자 1 이퀄 마이너스 2분의 m 따라서 m 값은 1차 항의 개수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고요. 자 이렇게 정수계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 더하기 2, x 빼기 4가 되어서 자 fx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요게 fx인데 fx가 곧 뭐라고요? g 프라임 x가 되고요. x 절편이 마이너스 2와 4가 되어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니까 gx 입장에서는 x 이꼴 4에서 4보다 작을 때 감소, 4보다 크면 증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gx 입장에서는 자 x 이꼴 4에서 극소인 지점, 극소값을 갖죠. 따라서 알파 값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선택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함수 f는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f1은 양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제 f1이 양수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항등식에다가 x 자리에 1, 또 y 자리에도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은 f1이 되고요. 자, 우변은 f1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우변으로 이 항에서 모두 정리하면 자, f1의
제곱 마이너스 F1의 마이너스 2 이꼴 0이고요. F1을 미지수로 바라보면 2차 방정식 0, 1, 2 이렇게 되니까 자 F1의 값은 따라서 F1의 값은 양수이므로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죠? 예, F1이 2라는 사실을 알았다. 적어놓을까요? 자, F1이 2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다음 구해야 할 급수 보니까요. 여기 제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해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의 독립변수 이 부분, 즉 2 더하기 n분의 4k를 xk로 잡게 되면 델타 x는 n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 부분을 전체 제곱을 해주게 되면 시그마 d식이 자, n분의 36 곱하기 f의 2 더하기 n분의 4k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정적분을 표시해 볼게요. 인티그랄 잡은 xk k 자리에 시그마 첫 출발 1 대입하고 n 무한대 극한 돌리니까 아래 끝 2가 되고요. k 자리에 시그마의 윗끝 도착점 n을 대입했더니 윗끝이 6이 되겠죠. 인티그랄 2에서 6까지. 다음 n분의 4가 보여야 되니까 여기 36을 4에 9 곱해줄 수가 있겠죠. 9를 앞에 상수로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f의 자, 요 부분이죠. f의 x의 전체 제곱이 비적분함수가 되고 n분의 4 dx. 이제 구해야 할 값이 요런 9배의 뒷부분의 인티그랄 2에서 6까지 fx의 제곱의 d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이제 항등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fx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f1이 2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fx를 찾아야지 뭐 어떻게 제곱을 해서 정적분을 해서 전체 9배에서 결과값을 구해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주어진 이 xy에 대한 항등식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정리하는 요 항등식밖에 없거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모든 값을 정수를 만들어서 할 거냐. 즉 아까 f1을 찾을 때 x도 1, y도 1 했듯이 x에 1, 뭐 y에 2 해서 뭐 2에 f2를 좌변으로 둬서 2를 찾고 자, 이렇게 해도 물론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fx를 찾으면 되잖아. 이러고 임의의 실수 xy거든. 그러면 x는 그대로 두고요. 자, 보세요. 자, x는 그대로 두고요. 자, y 자리에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죠? f의 x 곱하기 1, fx가 되고요. 자, 우변은 fx의 f1이 되니까 f1이 2니까 2배의 fx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fx 좌변을 우변에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fx 이꼴 자, 이 부분을 다시 좌변을 이항하면 x 더하기 1 해서 아주 간단하게 fx가 x 더하기 1이라는 1차 다항함수가 나오죠. 됐나요? 자, 따라서 이 자리에 대입할게요. 자,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부분을 전개해서 적분하는 게 기본이지만은 자, 9배의 통째로 한번 적분해 볼게요. 물론 이제 치환 적분 개념인데요. 자, 어차피 x 1차원 계수가 1이거든. 따라서 3분의 1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고요. 자, x 더하기 1의 미분한 것을 역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1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자, 이렇게 2에서 6까지라고 쓰도록 할게요. 됐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물론 이렇게 할게요. 이 이전에 우리가 왜 2하고 6이니까 귀찮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9배의 자, 인테그랄 평행 이동에 의해서 여기가 0일 되면은 여기가 4가 되겠죠. x축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은 식에는 x 더하기 2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됐죠? x 자리에 x 더하기 2가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x 자리에 x 더하기 2를 넣으면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것이다. 다음 자, 9배에 자, 요 부분 다시 부정적 보내주면 3분의 1의 x 더하기 3의 세제곱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0에서 4까지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자, 3배에 자, 그 다음 4를 대입했더니 7의 세제곱이 되고요. 0을 대입했더니 빼기 3의 세제곱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7 빼기 3의 자, 7의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3의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자, 이 부분이 3 곱하기 4 써볼까요? 3 곱하기 4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49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은 21이 되고요. 이 부분은 9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30이고 여기가 79 되겠네. 따라서 자, 79는 80 빼기 1이 되고요. 3, 4, 12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전개해주면 80 곱하기 12가 자, 960이 되고요. 빼기 12가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 948 정답 되겠죠. 됐죠? 따라서 선택지 5번 정답 되겠습니다.